이제 3.1운동도 그 당시에 독립을 위해서 어떤 그 현상인 거죠. 3.1운동이라는 현상이고 5.4운동이라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면 3.1운동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했던 그 원동력,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저는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철학자 쪽에 가까운 사회과학을 인문학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근데 제가 이 본질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본질을 꿰뚫게 되면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떤 이 본질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공기라는 본질을 우리가 꿰뚫게 되면 이게 온도가 서로 차이가 나는 환경에 있게 되면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러면 공기라는 그 속성, 그 본질을 꿰뚫게 되면 온도가 차이가 나면 이동해서 바람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어쩔 때는 이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갑자기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 온도가 이동하는, 바람이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렇게 되면 너무 짧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소용돌이 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뭐 용오름 현상이든지 더 크게는 뭐 태풍처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라는 본질을 꿰뚫게 되면 그 공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현상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좀 더 유익이 되겠다.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는데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회의 현상들, 어떤 현상들을 볼 때 그 현상 이면에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할 때는 항상 왜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현상에 대한 질문은 무엇, what이라는 질문이고 본질은 why, 왜 그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 현상이 무엇이냐 할 때는 바로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왜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3.1운동과 5.4운동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나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형성됐는가?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1학년 가면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이런 게 국어 교과서에 첫 그 문장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철학적인 개념을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 줬던 것 같은데 나부터 가르쳐 줍니다. 나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너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쳐줬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공부하는 게 학교 다니는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를 알기 위해서는 너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를 알지 못하면 결코 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다른 나는 너와 다른 존재야 할 때 나는 너와 다르구나. 그러니까 나와 다른 너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나들이 모여서 그러면 너네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그 개념이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동네, 너네 동네, 우리 가족, 너네 가족, 우리 지역, 너네 지역, 우리나라, 너네 나라 이렇게 발전하니까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라도 결코 우리, 내가 최고야 이것이 우수해 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내가 최고야 한다면 너가 없는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는 비교 대상 내가 아닌 너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최고도 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가 최고이든 내가 잘났던 내가 자부심을 갖던 나의 정체성이 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와 다른 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3.1운동이 5.4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했을 때 3.1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우리 민족,
한국이라는 뭐 대한민국이 있기 전이니까 조선이라는 정체성, 대한제국이라는 정체성, 한인이라는 대한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와 다른 그때는 뭐 청나라가 막 하고 민국이라는 그죠? 뭐 중화 민국이라는 그런 정체성, 나와 다른 정체성이 있으니까 우리 3.1운동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고, 당연히 걔네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나와 너가 서로 독립된 존재로 시작된다는 얘기는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거든요. 주고받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상호 악영향일 수도 있고 상호 긍정적인 발전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인류 문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관계 속에서 나의 중요성이, 가치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관계가 없다면 나 자체가 사실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한다 한들 인식하지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중요한데 나는 그러면 무엇인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바로 너가 있기 때문에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시에 3.1운동이 발발했고, 그 3.1운동이 우리에게서 발발을 했고, 그 3.1운동이 우리가 아닌 너희 타자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했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3.1운동이 만일에 그러니까 너와 타자와의 공감대가 전혀 없는 나만의 어떤 독특한 100% 순수한 나의 어떤 가치라면 그 3.1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3.1운동이 3.1운동으로서 국제사회에, 또 우리나라에, 또 우리 인류 공동체에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연구되는 이유가 바로 3.1운동 자체가 내가 아니라 전체 공동, 나와 너, 우리와 너희, 그걸 아우르는 우리라는 인류 공동체의 가치라는 본질이 구현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3.1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는 그 당시에 인류 보편적인 가치, 다시 얘기하면 그게 자유, 그죠? 뭐 평등, 그죠? 자유와 평등, 인도주의, 그리고 비폭력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자결주의, 우리 윌슨 대통령의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족 자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결국은 3.1운동도 민족 자결에 대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주의를 외쳤을 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자극을 받는 것이죠. 영향을 받는 것이죠. 아, 그래, 민족은,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야 하는 이런 자결주의에 대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그냥 나에게서 독자적으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인류의 보편적인 관계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공통의 가치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문제는 3.1운동이 그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 동네에서, 한반도에서 구현해내 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3.1운동이다. 다시 얘기하면 3.1운동의 본질은 당시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들이었다. 그 가치들이 우리 동네에서 구현된 것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3.1운동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 3.1운동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던 다른 지역, 인도라는 지역, 중국이라는 지역, 또 다른 지역에서도 본질을 공유하기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환경에 맞도록 현상이 표출된 것이죠. 그 현상이 우리 동네에서는 3.1운동이라는 것으로 표출됐다면 중국에서는 5.4운동이라는 것으로 표출되고, 뭐 인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이 사실은 한반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 만주, 중국의 한복판, 또 뭐 하와이, 미국, 전 세계 각국의 어떤 우리 민족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다 동시 시간을 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런 건 당연히 그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런 우리가 얘기했던 자유와 평등과 어떤 인도주의, 비폭력, 민족 자결에 대한 그런 거에 공감할 수 있었던 우리와 비슷한 어떤 억압받던 그 식민지에서 억압받던 그런 공동체에게는 공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뭐 말굽자석 같은 거 이렇게 실험을 어렸을 때 했는데 여기를 땡 하고 치면 뭉 하고 울리면 이게 건드리지 않았던 옆에 같이 울리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품을 하면 저기 있던 사람도 하품한다 그러죠. 우리가 웃으면 그냥 침울했던 사람도 이렇게 웃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과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현상적으로 체크가 되지 않더라도 인간의 어떤 본성상의 정서적으로 이런 어떤 그 좀 진리에 가까운 이런 변치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명한다는 것은 왜 공명을 할까요? 공기는 이 움직임이라는 것은 공기의 울림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이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두 말굽 자석 어떤 이 물체는 한 개만 딱 치면 여기서 울릴 때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본질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3.1운동이 아주 가까운 이웃의 중국에서 울려서 같이 3.1운동과 비슷한 그 5.4운동. 그러니까 사실은 5.4운동이 3.1운동과 똑같은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영향을 받고 3.1운동처럼 일제에 대한 억압에 대한 부당한 그거에 대한 항거한 모습이라는 것들은 거의 또 포함되거든요. 5.4운동에서도 그 일본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리한 중국에 대한 어떤 영토며 어떤 그 주권 침해에 대한 그거에 반항으로 야 조선에서도 저러는데 하고 일어났는데 그거 플러스 또 5.4운동은 중국 현대사에 있어서 그 이외에도 커다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건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른 현상으로 표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3.1운동이 5.4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이런 것은 사실은 미쳤다, 안 미쳤다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논의라고 할까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왜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수준 있는 질문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어떤 팩트상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소홀히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 관련된 조금 그 여성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썼던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여학생 활약으로 보는 3.1운동과 아시아 반식민지 운동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팩트로 당시에 5.4운동이 한참 논의되고 막 지금부터 5.4운동이야 시작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논의가 되고 이 일본에 대한 어떤 이 부당함 자신의 어떤 청나라에 대한 그리고 무너져서 민국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우리 중국인들의 많은 이권들과 주권들이 침해받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젊은이들을 통해서 막 하는 과정에서 조선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하는 것들이 자극을 줬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런 논의를 할 때 조선의 3.1운동이 언급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야 조선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냐. 예나 지금이나 중국 사람들은 좀 자신들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상당히 컸거든요. 중화의식이라는 그런 것들이. 쟤네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거 뭐냐 하는 그런 자극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실들을 조금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이런 것들은 뭐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이런 걸 찾으면 더 찾을 수 있는 더 잘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혹시 찾으셨으면 이제 저에게도 알려주면 저에게 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북경대학교 학생들이 3.1운동에 대해서 많이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해요. 조선의 청년들도 조선의 인민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사실은 즐겁지 않은 그런 인식이거든요. 쟤네들도 하는데 우린 뭐야 이 얘기는 조금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밑으로 보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우리는 조선인들보다는 우월한 문화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인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염두에 두고 우리 보면 되겠죠. 그런 인식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 뭐 천투슈나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그게 공산주의라고 처음 시작했다기보다도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 중에 이제 중복적 이제 많은 것 중에 하나, one of them 중에 하나로서 공산주의와 다른 뭐 무정부 뭐 다양한 이즘들이 오는 가운데 이제 그 오사 운동이 다 그걸 머금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어. 그 오사 운동은 대만의 어떤 그 민족주의라 그럴까요? 국민당 그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공산당에서도 오사 운동은 공동으로 자신의 어떤 중국인들의 근대로 넘어오는 봉건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발점으로 많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출발점과 그 여러 가지 현상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의 3.1운동이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들도 못지않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자꾸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지역, 땅덩어리를 두고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한국이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1000년, 2000년 전 그 고대로 올라가면 과연 한국이 여기고 여기가 중국일까요? 그 사람들의 사는 어떤 우리가 나 너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체성 중국이 중국이라고 하는 너라는 정체성이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지금과 같았을까요? 당연히 다른 것이죠. 그 당시의 정체성과 지금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고 이것은 유동하고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반드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의 주권 국가의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동네에는 중국이니까 이 동네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문명과 문화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질을 어떤 문명이라는 인류 문화 문명이라는 본질을 보는 차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오사운동이 중화민국 당시의 중화민국 지역에서 일어났고 3.1운동이 지금 현재의 그 당시에는 국가도 없었지만 지금 현재의 한반도에서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동네에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요 중심으로 보면 그쪽 동네에서 우리 지역으로 영향을 많이 문화적으로 미쳤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것이죠.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중국이라는 정체성이 없었고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없었으니까. 다만 그쪽 동네 우리 동네만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까지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문화라는 것이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고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 정도가 다른 것 뿐이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지금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 왕조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참 많거든요. 몽고라고만 치면 그 몽고가 이제 중국인들의 영향에 미쳤던 그 문화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 지금 한류가 많이 있지만 벌써 오래 전에도 뭐 한국 풍속들 고려양, 고려속 그리고 또 한국 신라인들이 살았다는 중국의 많은 어떤 신라원, 신라소 이런 부분들이 역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쨌든 주고받는 문화라는 것. 그래서 5.4운동에 3.1운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오히려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우리가 오사운동뿐만이 아니라 인도에서 발생한 그 이제 독립운동 그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논의,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었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자부심을 갖는 거거든요. 피압박 민족, 중국, 인도에 있는 그 식민지 인민들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긍지를 갖는 거니까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탐탁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니다, 니네가 조선 엽전들이 무슨 영향을 미쳤냐 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를 강조하고 선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 논문에 보면 제가 찾아가지고 했는데 매일신문인가 일부러 한국의 언론의 사설에다가 그런 얘기를 씁니다. 조선 총독부 기간지 역할을 했던 그 매일신문이라는 거에 이제 인도와 한국의 독립운동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굳이 합니다. 굳이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의 소요와 인도의 폭동, 그러니까 조선의 소요 폭동, 독립운동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인도에서의 폭동이 일어나고 조선에서의 폭동 소요들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서로 비슷하지만 양자가 자세히 연구하면 서로 부통하다, 서로 통하지 않는 거다 하는 그런 사설을 굳이 막 써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영향을 줬다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지배하던 총독부 자체에서 이걸 관리할 만큼 그런 영향을 줬다는 어떤 공식적인 반증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도대체 3.1운동은 무엇인가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3.1운동은 그 위대성이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가치, 그것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 시대적인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시대적인 어떤 본질이 우리 동네에서 이런 자유주의, 평등, 인도, 비폭력, 민주 어떤 자결 이런 것으로 표출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치가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많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3.1운동의 위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일에 보편적인 가치와 무관한 우리는 억압받았어. 우리는 그 부당하게 일본에게 억압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우리는 독립을 해야 돼 하고 우리의 특수 상황이 원동력이 돼서 표출된 것이라면 국제사회에 어떤 공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어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어서 자극을 받아서 자신들의 환경에서의 또 다른 현상으로 이렇게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이 우리의 특수성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대하다는 것인 것이고 3.1운동이 우리만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3.1운동과 같은 것이야말로 유네스코의 어떤 인류 공동에 보존해야 될 어떤 가치, 유무형 문화 같은 것들을 이제 보존을 하잖아요. 그 이제 경주, 우리 왕릉 같은 것도 그렇고 궁궐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유형의 문화재라고 하지만 무형의 어떤 보존해야 될 가치들 같은 것들도 보존을 하거든요. 그럼 이 3.1운동 자체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3.1운동이 아직 유네스코에 그렇게 보존될 무형 문화재로 보존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1운동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규모고 어떤 당시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당시의 어떤 인류 보편의 가치를 표현한 어떤 커다란 운동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유네스코에 이렇게 어필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이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동양평화론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조선의 독립과 조선의 평화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 자체가 동양평화론인데 사실은 동양의 평화라기보다는 세계 평화를 설파한 것이고 세계의 평화, 동양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떤 학자들은 그걸 완성본으로 만들려고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안중근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근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선의 독립을 특수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당시의 3.1운동과 같은 가치입니다. 인류 보편적인 어떤 자유와 평등과 어떤 민족의 자결이라는 그런 차원들, 민족 자결이라는 것이 이슈가 된 것은 윌슨 대통령이 그렇게 했겠지만 그 이전부터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평화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다 있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룩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이룩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좋은 소재가 바로 이 한반도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룩되지 못하고 엉겨서 모순으로 억압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조선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그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공동 평화를 누리려면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안중근 의사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독립을 할 때 일본 제국주의는 나쁘다. 일본 제국주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본 제국, 그 너라는 거, 우리와 다른 너, 나와 다른 너로서 일본 제국을 인정을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중화민국, 나와 다른 너로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조선도 독립을 해서 조선이라는 이 정체성, 일본과 조선과 중국이라는 서로 다른 정체성이 우리를 형성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형성을 하려면 이제 우리를 동양의 평화를 억압하게 되는 그 당시에 이제 시대상으로 볼 때는 우리 동양의 보편적인 것이 이제 서양 제국주의가 계속 압박해 오니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서양의 제국주의가 압박해 오니까 이 압박에서 벗어나서 동등하게 평화하고 자유로우려면 이 중국, 일본, 한국이 서로 독립적인 상황에서 존중하면서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 것이 바로 동양평화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무리하게 조선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일본과 동등한 주체로서 나와 너로서 동등하게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동등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결합해서 우리를 압박해오는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결말이 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당시의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안중근 선생님도 커다란 어떤 본질에 입각한 우리의 독립,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시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감을 지금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변하지 않는 그 본질, 그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 개인에 대한 자유, 서로 평등하다는 거, 인간이 가치가 뭐 백인, 흑인, 무슨 뭐 종교,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자체. 그리고 하나는 이제 비폭력이라는 생각인데 저는 어떻게 해서 이 비폭력이라는 아이디어가 당시의 보편적인 아이디어였고 지금도 이게 울림이 있는가 본질적으로 그걸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당시는 비폭력이라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국주의라는 그런 약육강식의 어떤 그 현실에 매몰되어 있던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에게 피해를 받고 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사라지고 전쟁을 통해서 남의 이익을 빼앗고 전쟁을 통해서 힘에 의해서 나의 이익이 빼앗기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지 전부 다 힘을 키우고 어떤 공동체든지 다 힘을 키워야 한다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보편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도 무력으로 힘을 키워야 된다, 힘을 키워야 된다,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어떤 부류의 어떤 독립운동가들도 상당히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1운동도 그렇고 중국의 5.4운동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런 비폭력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그 간디도 그렇겠지만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당시의 소수 의견이었거든요. 견해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비폭력할 수 있는 견해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나, 너, 우리, 너희라는 이제 정체성인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는 정체성, 우리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너라는 나와 다른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의 정체성과 다른 너의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너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다르게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없이는 우리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나의 정체성, 내가 있기 위해서는 너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라는 존재는 뭡니까? 나와 다른 게 너거든요. 나와 다른 게 뭡니까? 물론 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껍데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늘 제가 초점 맞추는 거는 본질이라고 그랬죠. 나와 다른 너, 얼굴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다른 너, 뭘까요? 생각하는 거, 가치관, 행동하는 거, 어떤 특성, 개성, 이런 것들이 나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여러분들이 있어야 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 10명,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이 전부 다 나하고 똑같다면 우리 이제 과학 때문에 이제 클론이라 그러나요? 갑자기 잊어버렸네. 말을. 그 용어. 이렇게 자기 인간도 복제할 수 있잖아요. 뭐였죠? 그 용어가? 클론? 클론. 예. 내가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게 하죠. 인간 그거 못 만들게 하니까. 근데 기술은 있다고 그래. 이거 끌고 가지고 뭐 동물들은 실제로 만들잖아요. 자기 복제 하잖아요. 근데 나도 자기 복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실험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 때문에. 근데 만일에 내가 복제를 해가지고 10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너가 있다면 나하고 너하고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납니까? 놉니까? 다시 얘기하면 의미가 내가 아닌 거죠. 그죠? 나하고 똑같은 너가 나하고 똑같다면 나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있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은 나는 김태환이다 하려면 나와 다른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와 다른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그걸 공동체로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한민족이라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기 위해서는 한민족이 아닌 일본민족이라는 다른 정체성, 중국인이라는 다른 정체성, 인도네시아인이라는 다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들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국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현상이라는 것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상하게 나와 다른 것을 싫어해요. 상대방도 나와 똑같고 하고 또 나와 다른 걸 보면 없애버리죠. 인류 문명이 아마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다른 어떤 모습을 봤을 땐 편안하지 않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게 바로 전쟁 아닙니까? 강제로 나하고 똑같이 만들고 그런데 어떤 지혜를 인간이 깨달았나 하면 나와 다른 문명체, 공동체를 다 없애버리는 전쟁의 역사였는데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전쟁에서 지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노예가 되든지. 노예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주체들이니까. 그런데 인류 문명이 쭉 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유럽에서 종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전쟁을 해서 다 죽이고 말살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살을 하려고 해도 다 서로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을 이렇게 종지부를 찍어야 할 그런 상황이 도래하니까 이제 전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공존하는 방법밖에 없죠. 공존하는 방법. 공존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주권 국가, 주권 개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너의 영토 내에서는, 너의 지역 안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간섭 안 할게. 대신 나한테도 너네가 간섭하지 마. 그 얘기는 너의 모양대로 살아. 나는 내 모양대로 살게. 너의 정체성대로 살아. 나의 정체성대로 살게. 서로 관여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 동네 와서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공존의 지혜를 알게 된 것이고 또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것이죠. 나와 다른 정체성을 보존할 때 나가 계속 있게 됐다는 것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정체성 싸움이거든요. 러시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니네는 러시아인데? 그죠? 니네는 우리야. 우리는 원래 한 뿌리야. 한 민족이야.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뭡니까? 정체성이 아닌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데?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된 동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고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거를 용납이 안 되니까 러시아가 왜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라고 하지?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체성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3.1운동, 5.4운동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우리 현재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또 중국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국제 관계 속에서 다시 이제 또 적용을 하면 너가 있을 때 내가 있는다는 얘기는 다른 국가가 있을 때 존중될 때 보존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서로 다양한 정체성이 다른 다양한 국가가 공존할 때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양한 국가가 공존한 것을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하고 국제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어떠한 형태의 나와 다른 주체들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강제해서 우리와 똑같게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강제해서 똑같이 만들면 모순이 되는 것이죠. 나 존재에 대한 모순이 되는 것이죠. 강제하지 않고 그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비폭력이라는 당시에 상당히 소수 의견, 마이너리티 아이디어들이 싹 터서 이렇게 튀어나왔던 것이 아닌가. 모두가 힘에 의해서 자기와 똑같게 상대방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편만했던 아이디어에 대항해서 아니다. 힘이 아니라 폭력이 아닌 것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다름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비폭력이 상당히 소수 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 견해를 표출시킨 것이 시기적으로 먼저 표출시킨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표출시킨 것이 바로 우리 동네다. 우리 한국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이 의미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그 본질적으로 같았던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5.4운동을 굳이 얘기하지만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는 다양한 이제 사회 현상, 세상이 왜 이렇게 참 이상하게 돌아가 하는 우리 그 테스 형 노래도 있지만 세상이 왜 이래 하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있지만 그 현상들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 그 본질에 충실해서 자꾸 적용하려고 한다면 크게 우리가 좀 현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현상은 원래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까지나 바뀌지 않았던 그 본질. 혹시 모르죠. 좀 더 지나면 이 본질도 바뀔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바뀌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개인의 자유인
인권, 뭐 민주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것이죠. 비폭력, 폭력하지 말자.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정권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는데, 예전에는 민주주의 이전에는 모든 권력은 다 무엇을 통해서 바뀌어요? 폭력을 통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뭐 전쟁을 통해서 바뀌든 내란을 통해서 바뀌든 왕조가 바뀌는 것도 전부 정변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구테타를 통해서 바뀌는 게 권력인데,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뭡니까? 그런 힘이 아니라 비폭력을 통해서 권력이 바뀌는 거, 그걸 이렇게 시스템화한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이거는 인간이 뭐 이상하게 바뀌어서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3.1운동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화와 평등, 비폭력, 민주주의, 이런 가치들, 본질들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였고, 지금도 상당히 크게 변화 없이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과 기타 어떤 다양한 어떤 무슨 논의를 하고 또 뭐 하더라도 이 가치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이 본질을 좀 더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네네. 너무, 제가 좋은 코멘트하고 또 질문 받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